이제 점심시간에 딸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는데, 엄마, 내가 발레를 한번 쳐볼게. 그래서는 발레를 막 쳐는 거야. 아, 치는데, 근데, 어? 카메라를 누가 찍어주고 있네? 아이고, 이거 누가 찍어주는 거잖아. 아이고, 누가 있네? 좋아요, 구독! 타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타로 7장의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영화 타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게 U 플러스 TV 모바일, U 플러스 모바일 TV, U 플러스 모바일 TV에서 타로 7장의 이야기라는 오리지널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드라마가 원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리지널 드라마가 공포 미스터리 단편 드라마예요. 네,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옴니버스 드라마인데 7월 15일 날 개봉을 합니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2시가 지났는데 월요일 날 공개되는 예정작이에요. 여기서 3개 에피소드만 빼가지고 극장으로 먼저 개봉을 한 거야. 6월 14일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이렇게 3개가 영화판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작보다 먼저 개봉한 최초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하죠? 원래 드라마를 먼저 공개하고 나머지를 빼가지고 뭐 영화를 공개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마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U 플러스 모바일 TV를 많이들 보시라고 극장에서 먼저 보고 이게 재밌으면은 따라서 U 플러스 모바일 TV로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의 선공개 방식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편의 단편을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말은 안 얘기하고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3편 중에 첫 번째 조여정 씨의 주연 산타의 방문이라는 줄거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돈이 좀 필요해요. 일자리가 잘 안 구해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딸과 마트에 갔는데 딸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딸 어디 갔지? 지금 막 찾아다녀요. 어딨어? 근데 결국에 딸을 장난감 코너에서 찾아내고 그 찾아낸 장소에서 타로 카드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타로 카드의 의미는 기회와 행운, 기회와 행운. 그 카드 탓인지 마트 캐셔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회와 행운 카드가 나왔는데 일자리 합격했습니다 하고 문자가 온 거야. 근데 첫 출근이 크리스마스 날 당일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뭐 엄마한테도 전화를 하고 전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찾지를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 아이를 혼자 남겨놓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되지요. 근데 계속 불안한 거야.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는 거야. 왜냐면은 사실 딸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신의 친구가 장롱 속에서 종종 등장해서 같이 논다는 이야기를 해요. 딸이 엄마 내 친구가 장롱 속에서 나와서 나랑 같이 놀아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장롱 속에서 누가 나온다는 건 누가 침입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장롱 속을 딱 봤더니만 장롱 속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되게 실감나게 딸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소설가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어쨌든 알바를 계속 하다가도 딸과 계속 카톡을 해요. 불안하니까. 잘 지내고 있어? 밥은 먹었어? 막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 나 산타하고 잘 놀고 있어 하고 카톡을 보낸 거야. 또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야.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산타가 온 건가? 누구지? 왔다면 누구지? 막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지어내는 거겠거니 하고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심시간에 딸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는데 엄마 내가 발레를 한번 쳐볼게. 그래서는 발레를 막 쳐는 거야. 치는데 이렇게 치는 거지. 근데 카메라를 누가 찍어주고 있네. 아이고, 이거 누가 찍어주는 거잖아. 아이고, 누가 있네. 그래서 이제 뒤에 결말이 나오는데 결말은 얘기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게 바로 산타의 방문이라는 단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고규필 씨 주연 고잉 홈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고규 필씨가 가정이 있는데 바람을 피고 있어요. 아이고, 출세했네. 고규 필씨가 바람을 피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주 예쁜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모텔을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이 상간녀가 아내에게 다 말할 거라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화번호 없는 줄 알아? 어딜 가? 너 가면은 내가 전화할 거야. 고규필이 싹싹 빌면서 제발 나 보내줘 하면서 모텔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빨리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딱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 아저씨가 아이고 이문식 씨야. 뭔가 또 이제 있을 것 같죠. 이 택시기사 이문식 씨가 굉장히 이제 막 거친 언행들을 막 일삼습니다. 자꾸 거슬리는 말을 계속해. 고규필 씨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자세히 보니까는 택시에 이제 그 택시 기사 이렇게 등록 면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얼굴이 이문식이 아니네. 어허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 밑에 뭔가가 딱 만져보니까는 아이고 이거 피네. 아이고 이거 뭐지? 좆됐네. 이거 나 납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상한 길로 가. 그러더니 결국에는 산자락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게 돼. 그래서 택시기사가 아유 손님 양반 오줌 한번 싸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차를 멈추고 소변을 보러 갑니다. 그때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돼요. 다 왔어. 아, 큰 놈이야, 큰 놈. 야, 근데 이거 콩팥하고 심장은 왜 안 사가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고기표 씨가 뒤에서 아이고, 좆됐네. 듣게 됩니다. 자, 탑시다. 이문식 씨가. 다시 고규필 씨하고 이문식 씨가 자리에 타게 됐는데 여기까지가 고잉 홈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세 번째 이야기. 바로 덱스의 버려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덱스는 배달원입니다. 배달원. 그 중에서도 상을 받은 배달 킹이에요. 배달 1등. 배달을 아주 잘하는 그런 배달원인데 어딘가에서 여사제 카드를 얻습니다. 이 여사제 카드는 총명의 카드, 지식과 총명의 카드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어쨌든 아파트에 배달이 들어와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여성 손님이 빼꼼하고 이렇게 나와서 물건을 받는 거야. 그 여성은 굉장히 뚱뚱했고 좀 못생겼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 표현하기로는 뚱뚱하고 못생긴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여성이 덱스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멋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딱 건넵니다. 근데 덱스는 좀 꺼림직한데 물을 받아서 얼른 마십니다. 예. 그랬더니 여자가 종종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반한 거지. 반했으니까 내가 계속 이 배달원을 보겠다.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엄포를 넣은 거죠. 덱스가 먹은 물이 좀 짭짤해. 뭔가 좀 껄끄러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그 집으로 이제 배달을 가게 된 덱스인데 이번엔 그 여성이 빵을 주게 됩니다. 요거 하나 드시고 가세요. 덱스가 이러지 마세요. 사양하게 되죠. 그러자 그럼 팁을 주겠다면서 꼬깃꼬깃한 10,000원을 한 장을 이제 들이미는데 덱스는 열이 받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맙니다. 내가 이런 걸로 좋아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포를 딱 넣고 이제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자도 열받아가지고 문을 쾅 닫고서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회사 쪽에 컴플레인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 여자의 짓인 거죠. 컴플레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콜이 취소된다는 사측의 말에 사과하러 덱스가 가게 됩니다. 제가 그때 좀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하려고 갔는데 그 얘기를 이제 여자가 듣고 나니까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딱 내밀면서 요것 좀 버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지. 내가 콜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 요거 버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버렸는데 쓰레기 봉투 안에서 악취가 나네. 그리고 뭐가 흘러내리는데 뭐 쓰레기 국물인 줄 알았더니만 이거 또 좆됐네. 피네. 이거 피네. 그래서 뒤져봤어. 쓰레기 봉투를 뒤져봤는데 이거 조각난 살점이 있네. 이거 좆됐네. 요게 바로 덱스에 버려주세요라는 내용인데
뒤에 부분은 역시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요런 작품, 단편 작품이 세 작품이 모여 있습니다. 닮은 영화로는요, 역시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심야괴담회, 심야괴담회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로 승부한다는 점에서 기묘한 이야기, 토리아다 이런 작품들, 일본 작품들, 드라마들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하나로 엮어낸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작년이었나요? 개봉했던 신체 모음집, 이런 작품들이 있지요. 비슷한 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로라는 작품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의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만들어진 공포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 30분씩 단편을 이어 만든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로 카드에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뽑았을 때 정방향으로 뽑았으면은 그 정방향으로 읽는 거고, 이걸 거꾸로 뽑았을 때는 이 거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가지고 만든 반전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세 주인공들이 카드를 발견했을 때는 정방향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중에 이제 해석이 들어갈 때는 반대 방향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획일화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각 에피소드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어지는 배경과 소품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잠깐 내용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여정, 고규필, 덱스가 나와가지고 인지도 높은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게 된 계기는 조여정 씨가 나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조여정 씨가 공포 영화에 나오네. 조금 이번에는 좀 톤다운 하면서 작품을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보게 된 거고, 지금 다른 작품들을 보니까 그 티아라의 은정 씨도 있고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작품에 대한 좀 해석 말씀을 드리면, 조여정 씨 같은 경우는 조여정 씨의 산타의 방문 같은 경우에는 싱글맘에 대한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요. 고규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받는 사회적 스트레스, 협박, 그리고 분노,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덱스의 버려주세요 같은 경우는 직장, 또 사람에게서 받는 갑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공포를 통해서 전달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노멀도 있죠. 근데 뉴노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토리아다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리아다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 즐겼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뻔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류의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작년에도 토리아다를 리메이크한 뉴노멀을 극장에서 봤었고, 신체 모음집 이런 작품들도 봤었고, 또 워낙 예전부터 기묘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 누군가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런 작품이 있구나, 저런 작품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탐닉했었는데, 특히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이유가 공포도 공포지만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물이나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제 발상의 전환. 이 발상의 전환이 저에게는 쾌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즐겼죠. 이런 영화야 뭐 대충 뻔하니까 어떤 또 반전을 보여줄까 이러면서 즐겼던 영화였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영화는 이제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눈치채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초중반쯤 보면 대부분 읽혀요. 뻔해요. 그런 단점도 좀 존재를 하죠. 이런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기묘한 이야기, 토리아다, 뉴노멀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봤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되게 참신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이런 장르에 익숙한 사람들은 비추천입니다. 보시더라도 그냥 즐기시라. 가볍게. 저처럼 영화로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원작이 드라마인 것처럼 오히려 드라마로 보는 게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서 보면은 영화만의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오히려 좀 기대감이 좀 영화보다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영화로서 보기보다는 드라마로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괴기맨션, 그렇죠. 맞아요. 괴기맨션도 제가 봤죠. 자, 좋았던 점으로는 역시나 아이디어죠.
이런 류는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죠.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섞어놨는데 조효정 씨의 산타의 막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싱글맘에 대한 공포, 여기에 타로 카드의 정방향, 역방향의 두 가지 해설을 또 가미를 했고요. 그리고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이 믿음과 불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버무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효정의 산타의 방문 같은 편에서는 다층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두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원작이 7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4편도 더 남아 있으니까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타로라는 영화의 장점은 고어라는 데 있습니다. 고어 장르가 좀 있어요. 괴기맨션도 마찬가지였지만 귀신 이야기라기보다 도시 괴담에 속한 작품이다 보니까 좀 더 고어한 연출들이 다분합니다. 귀신 안 나와요. 이런 걸 많이 본 사람으로서는 전혀 징그럽거나 거북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으나 대중들은 그래도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좀 센 영화를 원한다, 좀 센 그런 것들을 원한다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아쉬운 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대충 봤을 수도 있어요. 대충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옴니버스인지 몰랐어, 이 작품이. 타로라는 작품이. 그래서 몰랐다면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옴니버스였기 때문이지. 그래서 다시 예고편을 봤는데요. 타로 카드를 받은 3명의 게임 같은 걸 그리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옴니버스라는 정보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다. 뭔가 타로에 관련된 3명의 어떤 이야기를 원하셨던 분은 옴니버스여서 실망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고편을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완성도죠. 완성도. 일단 장소가 한정적이에요. 단편 독립영화 느낌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예산의 느낌이 좀 나고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걸 배우들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작품을 만든 건 맞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잖아. 그냥 완성된 룩만 보는 거 아니야. 딱 요것만 봤을 때는 좀 싸게 만든 느낌이 든다. 요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일단 뻔해요. 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류의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대충 눈치채기 마련입니다. 장치나 복선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엔딩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지경이었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타로의 정방향, 역방향을 이용하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조효정의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이 타로의 특성을 이용했군, 그렇군,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다른 에피소드들에서도 또 이런 기믹을 사용하면서 사실 다른 특성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걸 두세 번 반복하면서 이건 똑같이 가는 거구나, 이거 반복이구나, 아쉽네, 이런 감정들이 들게 됩니다. 뭔가 타로의 여러 가지 특성이 더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른 특성들을 활용하지 않고 한 가지 특성만 발휘했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 좀 이성적인 측면에서 소재만 따온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무언가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나머지 내 이야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편만 봤을 때는 너무 읽혔어. 구조화됐지. 자, 그리고 결말이 궁금해지면 성공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타로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눈치가 채졌어. 그리고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김진영 씨, 덱스가 출연한단 말이에요. 신인치고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얼굴 있고 잘 어울리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역시나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데뷔작으로는 괜찮은 작품을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 그리고 신인치고도 잘했다는 건 인정.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는 덱스 혼자서 끌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생각을 해봐. 이건 냉정하게. 한편에서 조영 씨가 이렇게 활약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20년 넘는 배우가 고규필 씨가 나와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도 안 된 김진영 씨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쉽다. 확실히 3편에서 좀 이렇게 무게감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타로는 이런 줄거리가 궁금하다면 성공. 즐기시라.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이거 되게 재밌겠지,
이거 기묘한 이야기보다 훨씬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반대 방향이었는데 정방향인 에피소드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변주를 줬어야지. 하나는 정방향을 보여주고 역방향을 보여주면서 반전을 주고, 하나는 역방향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쁜 카드인데 하면서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층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매번 비슷한 구성으로 가버리니까 읽혀버리는 거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겠지. 저것도 저런 식으로 가겠지.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눈치채게 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문식 씨가 너무 나쁘게 이렇게 막 인상도 쓰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건 되게 선입견이라고 생각했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전 탈로 났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이제 쓰레기 봉투를 뒤지면서 이거는 그런 거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뻔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4편은 U 플러스 TV에서 봐라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공개가 되니까 거기서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편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드라마로 보는 거라면 난 보려고요. 나머지 4편도. 서지훈 씨, 이주빈 씨, 김성태 씨, 함은정 씨, 오유진 씨, 박하선 씨도 나오네. 이분이 박하선 씨인가 봐요. 사진하고 좀 저 그래서 저는 볼 거예요. 영화로 보라면 안 볼 것 같은데 드라마로 나오면은 이건 4편 궁금하다. 3편 봤으니까 나머지 4편만 보면 좀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래곤볼 모아야죠. 7장의 이야기니까. 네, 나머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타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